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자기만의 글쓰기에 대한 글입니다. 네, 혹시 글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딱 읽어봤는데, 와, 이거 꼭 다른 사람 목소리 같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분명히 있죠. 뭔가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정작 내 생각이나 내 말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요. 네, 맞아요. 오늘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제프 고인스의 책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목소리가 담긴 글, 그러니까 글의 지문을 남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의 지문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글쓰기를 그저 잘 쓰는 기술의 영역에서 좀 꺼내와서요.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네요. 글쓰기 앞에서 좀 막막함을 느끼시거나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은 분들께 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자료의 첫 문장이 아주 도발적인데요. 문장만 보아도 누구의 글인지 알 수 있다면 그 글을 쓴 이는 이미 작가다. 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글의 지문이라는 비유, 와, 진짜 멋지지 않나요? 네, 정말 멋진 비유 같아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작가에게도 고유한 흔적이 남는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들 글을 보면 딱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몇 문단만 읽어도 이건 그 사람 글이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단순히 문장을 화려하게 쓰거나 어려운 단어를 써서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글에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지문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막 꾸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의도적으로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낼 때 마치 뭐랄까 물감이 종이에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 시작할 때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네, 존경하는 작가의 문체를 그대로 따라해보거나 어디서 본 멋진 표현들을 막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진짜 많아요. 이 작가처럼 시크하게 써봐야지, 저 작가처럼 유머러스하게 써봐야지 하고 시도하는데 네네. 결과물은 항상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흉내낸 느낌만 나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그런 글에 진짜 자기 자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결국 좋은 글은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솔하게 자기를 담아내느냐 하는 진정성의 문제라는 거죠. 진정성의 문제다. 네. 우리가 남의 옷을 빌려 입으면 어딘가 불편한 것처럼 글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기 몸에 딱 맞는 즉 자기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진정성의 문제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라는 게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혼자 일기를 쓸 때는 정말 솔직하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남에게 보여줄 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문장을 다듬고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을 찾게 된단 말이죠. 네네.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흉내내기일까요? 진정성 있게 쓴다는 건 그냥 일기처럼 쓰라는 의미와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기처럼 솔직하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더요? 네. 자료가 말하는 진정성은 용기와 연결됩니다. 바로 내 안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용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글을 쓰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보통 SNS에 글을 올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잘 나온 사진, 성공한 경험,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는 부끄러운 실패의 경험까지 솔직하게 드러내야 진짜 글이 나온다고요. 네. 청취자님은 어떠세요? 가장 최근에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글로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솔직함에서 나온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역설적이네요. 네. 완벽하게 계산되고 포장된 글은 감탄을 자아낼 순 있어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진솔한 고백이 담긴 글은 독자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를 주니까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글쓰기의 목적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내 글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연결되기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셈이에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당신의 글을 통해 완벽함을 증명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실함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진솔한 고백이 울림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또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내 문체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더라고요. 절대 하룻밤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조급해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에 비유하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악기요? 네,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땐 누구나 악보를 보고 손가락 번호를 따라치는데 급급하죠. 맞아요. 하지만 수없이 연습하고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자신만의 감정을 실어 연주하게 되고 같은 곡이라도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만의 스타일이 되는 거고요. 아,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저도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유명한 연주자의 손모양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무척 애썼는데 결국 제 손가락 길이랑 힘에 맞는 가장 편한 코드를 찾게 되더라고요. 오, 글쓰기도 그런 과정이겠군요. 네. 다른 사람의 멋진 문장을 따라하기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생각을 꾸준히 쓰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호흡을 찾게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글쓰기는 단순히 글 쓰는 기술을 연마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됩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글의 지문이 단순히 문체가 유려하다거나 독특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문장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각과 관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글의 지문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모두 녹아있는 와, 그런 총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비 오는 풍경을 보고도 누군가는 쓸쓸함을 느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글을 쓰고 다른 누군가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라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 다름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성이라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 글을 쓴다는 게 정말 나라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쓰기 앞에서 주저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작가도 아닌데 내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진정한 작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죠. 우리는 보통 작가라고 하면 베스트셀러를 내고 많은 독자를 가진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런 외적인 성공 여부와 진정한 작가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진정한 작가는 많이 읽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제정해야 하죠. 베스트셀러를 쓰지 못했어도 유명해지지 못했어도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담은 글을 쓴다면 여러분은 이미 작가입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글을 혼자 쓰면서 나는 작가야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자료는 그 가치를 어디서 찾으라고 말하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워줄 가치의 중심에 고유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유성이요? 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글, 다른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쓸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처럼요. 따라서 글쓰기의 1차적인 목적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안 된다고 강조해요. 네. 그보다는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내 삶을 기록하고 흩어진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돌리라는 거군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기 전에 이 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동기로부터 쓰인 글은 신기하게도 힘이 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고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순서가 바뀐 셈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다 보니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네, 글에 지문을 남기고 용기를 내서 솔직해지고 나만의 목소리를 찾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자료는 이 모든 것을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과 연결합니다.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 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유행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이죠. 글쓰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관찰자가 아닌 주인공, 내 이야기의 저자가 설 수 있다는 거죠. 내 이야기의 저자가 된다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 가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 속마음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바로 그게 글쓰기가 가진 자기 발견의 여정으로서의 힘입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 네, 우리는 보통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생각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거나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걸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각이 비로소 명확해지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몰랐던 내 안의 욕망이나 두려움 혹은 새로운 가능성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막 글을 써보려는 분들을 위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합니다. 바로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문장의 호흡을 찾으라는 건데요. 문장의 호흡이요? 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긴 문장으로 설명하는 게 편하고 어떤 사람은 감각적인 짧은 문장으로 던지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적인 표현을 즐겨 쓸 수도 있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더 와닿을 수도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개성이니까요. 그럼 그 호흡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아, 소리내서요? 네, 소리내어 읽었을 때 자꾸 숨이 차거나 어딘가 어색해서 혀가 꼬인다면 그건 아직 내 몸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는 신호죠. 반대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읽히고 내 귀에 편안하게 들리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문장이고 당신의 목소리라고 자료는 권합니다. 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죠. 결국 글쓰기는 화려하게 꾸며낸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꾸미지 않은 가장 솔직한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내 부족한 모습을 봐야 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는 그 불편함을 통과할 때 진짜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용기 내어 자기만의 글쓰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로 오늘 탐구를 정리하고 싶네요. 아주 좋은 마무리입니다. 자료의 마지막에 잠언에 나오는 한 구절이 인용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구절인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 어쩌면 글쓰기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길어올리는 가장 명철하고 정직한 도구가 아닐까요? 오늘 당신의 펜으로 당신 안에 어떤 깊은 물을 길어올려 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